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는 비만과의 연관성을 먼저 볼 건데, 일단 연구 목적은 비만인 사람들의 편안한 보행 속도를 결정하는데 에너지적, 역학적, 운동 자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BMI 표는 여기 오른쪽 요거를 근거로 이제 한 거고, 이제 대상은 평균 나이 32.7세, BMI는 이제 우리 2단계 여기에 해당하는 23명의 성인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야외 걷기 10분 정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편안한 보행 속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A, B, C, D를 먼저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은 A는 일단 실질적으로 운동 자각도를 했고, 보행 속도를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실질적 운동 강도를 말하고, B는 에너지 복구율. 이제 조금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행 시 무게 중심의 운동은 진자 운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자 운동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탕 그죠? 탕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행 시 역학적 에너지는 이를 구성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서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제 손실된 에너지를 각 스텝마다 이제 복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변환을 통해 복구되는 에너지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력일인데, 이거는 이제 보행 시 발생하는 지면 발력에 인체에 전달되는 총 에너지 양이고, 마지막은 보행 시 총 에너지 비용. 보행 시 이제 신체 내 신진대사를 통해 소모되는 총 에너지 양, 요거를 먼저 구하고 나서 이제 연구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5분 동안 특정 속도, 여기 정해진 4개의 속도로 이제 보행을 총 6번 시행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 나머지 요 3가지 이제 그래프들은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 외력일을 보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적의 보행 속도보다 편안한 보행 속도가 조금 빨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비만 환자들의 편안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외력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외력일은 대상자들의 높은 체중으로 인해서 기인하여 과도한 로컬 머슬의 부하와 외력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편안한 보행 속도를 증가시키고 외력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체중 손실을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상군 14명과 이제 비만 2, 3단계에 해당하는 비만군을 통해서 보행 속도를 보았더니, 자, 여기 네모 박스에 보면 당연히 보행 속도도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조금 더 느리고, 팔 복복 같은 것도 조금 더 작게 되고, 양하지 비율은 조금 길죠. 왜냐면 보행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양하지 지지기의 비율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 그룹에 비해서 더 느린 보행 속도와 더 짧은 팔 복복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당뇨가 나와서 계속 1형 당뇨, 2형 당뇨 요게 나와서 제가 조금 갖고 온 건데, 일단 첫 번째 당뇨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이고, 1형 당뇨는 유전이나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 자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며 주로 어릴 때 발병하여 소아당뇨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사를 통해서 인슐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상태, 이제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성인에게도 발생 빈도가 높고 약물 치료로 혈당을 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형이 마냥 소아만 걸리는 당뇨가 아니라 성인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볼게요. 일단 요거는 당뇨병 환자랑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당연히 보행 속도도 당뇨 환자가 조금 더 느리고, 팔 복복도 좀 더 좁고, 그 다음에
보행 주기에 소모되는 시간초도 더 당연히 느리게 되겠죠. 스텝 변동수도 당연히 더 많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느린 보행 속도는 낙상의 주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뇨병에 대한 건데, 이제 이거는 당뇨병 기간이 이제 보행이나 기능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된 건데, 일단 신경병증 증상이 없는 당뇨병 노인 여성을 모집해서 이제 당뇨 진단 후 10년 이하로 된 사람과 이제 진단 후 10년 이상이 된 노인군,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는 이렇게 일어서서 걷기랑, 요거는 하지 근력을 보기 위해서 사진은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일어서서 걷기가 아니라 앉았다 일어났다, 요거를 테스트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보행 속도가 당연히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실시한 일어서서 걷기랑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신경병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요 두 개에서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의 감속은 기능 손상, 인지 능력 감소, 치매 그리고 사망률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제 질병 발병의 기간이 긴 당뇨병 환자 그룹의 기능적 변화를 감지하는데 나중에 보행 분석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세 번째인데, 당뇨병 환자의 보행과 밸런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고, 이제 평균 나이는 63세에서 64세의 연구 참가자, 제2형 당뇨병 환자 71명을 모집해서 했고, 일자 기립 상태에서 약간 버티기랑 짧게 깡총깡총 뛰기,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우블보드 위에서 균형 운동, 요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이 3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BA 여기를 보면은 운동 중재 전, 그 다음에 PI는 운동 중재 후, 그 다음에 FU는 운동 중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여기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은 효과를 맨 처음에 봤죠.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대조군들은 아예 더 보행 속도가 느려졌죠.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 C에서는 POMA가 뭐냐면은 노인의 이제 균형, 보행, 운동성 능력을 평가하는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대조군들은 좋아졌다가 그게 6개월 지난 시점에도 유지가 되고, 대조군들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D 그래프를 보면은 봉 위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빠르게 걸어가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수치가 짧을수록 기록이 좋대요. 그럼 당연히 대조군, 우리 운동한 사람들은 기록이 짧아지고 대조군들은 길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 운동 프로그램이 보행 변동성은 제외하고 당뇨병 환자의 신체 기능을 치료에 있어서 유익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인데, 연구 목적은 이제 골밀도와 보행 속도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추적 조사를 한 거고, 이거는 2002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2004년에도 한번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 평균 나이는 75.9세로 고령인 여성 노인의 182명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을 했고, 이제 골밀도와 신체 기능 평가를 2002년, 2004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비교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신체 기능과 골밀도 사이에 보면은 연관이 없었다고 해요. 요거거든요. 그건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느린 보행 속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옆에도 보면은 골밀도와 편안한 보행 속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최대 보행 속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치매와의 연관성인데 이제 보면은 A는 인지 손상인 사람들, B는 경증 치매, 세 번째는 중증도 치매.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인지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인지 장애 정도가 심해질수록 보행의 속도는 점점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 치매, 이것도 메타 분석한 논문인데, 논문을 여러 개 합쳐 놓은 건데, 이제 평균 나이 70세에서 74세, 평균 보행 속도를 이렇게 해놓고 연구자 참가자를 이제 8,699명이 포함된 논문인데, 여기서 보면은 기억력만 감퇴한 사람은 3.45배 치매가 더 나타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보행 속도만 감소된 사람은 2.24배. 그리고 요거 두 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6.28배 정도의 치매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가 느리면? 두 개 걸린다. 예스. 텀블러 좀 주세요. 안 걸으면 안 걸려. 야, 아빠 나가라.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균 나이 70세 이상의 고령, 이제 치매 없는 건강한 노인 399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그래서 5년 후에 이제 치매가 발발한 인원은 33명인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건강한 사람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p-value 값을 보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오늘은 끝! 당뇨 환자는 발에 문제가 있어. 손에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비교적 손의 홍천을 이렇게 하는데 발에 말초까지 당뇨 말 자체로 당뇨가 이제 당뇨가 뭐고? 피가 찐덕찐덕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초까지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혈관이랑 또 같이 가는 게 또 신경이고. 그래서 발바닥에 미세한 움직임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대.